생생한 뉴스 이야기를 직접 전합니다. 취재 파일. 취재 파일 시간입니다. 보도국 맹현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통령실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증원 의지를 다시 한번 확고하게 밝혔어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에 청와대 영빈관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했거든요. 오늘 회의 주제가 의료개혁과 늘봄학교 준비였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정원 2,000명 늘리겠다는 의지 전혀 굽히지 않았습니다. 또 오히려 최소한의 필수다 2,000명은 하면서 그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고요. 지금 또 전공의들이 현장을 떠난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의대를 증원해도 10년 뒤에나 의사들이 늘어나는데 언제까지 어떻게 미루라는 것이냐 이렇게 되묻기도 했습니다. 네. 타협은 없다. 이게 핵심이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틀 남았습니다.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모레까지 돌아오라라고 얘기했잖아요. 만약 복귀하지 않으면 면허 정지를 비롯해서 또 사법 처리를 하겠다는 이른바 엄정 대응 원칙을 유지하고 있고 대통령도 오늘 발언을 통해서 이 기조를 재확인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예. 또 의대 정원에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과학적 근거가 없다라고 했거든요. 의지는 확고해 보입니다. 네. 다만 정부는 그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안을 들고 나왔거든요. 이게 모든 의료인을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해서 또 의학적 판단 근거가 있을 경우 그리고 의료 분쟁 조정 중재에 참여할 경우에 한해서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 제기를 면제해주는 내용 이런 것도 들고 나오는 상황인데 네. 전공의들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번에 민주당 상황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서울 중성동갑 지역구에 이게 예. 참 관심 지역구로 떠올랐는데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전략 공천됐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안규백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이 오늘 국회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전현희 위원장이 전략 공천되면서 자연스럽게 임종석 전 청와대 그 대통령 비서실장은 중성동갑에서 탈락됐습니다. 네. 임 전 실장 측은 지금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고심 중이라고 하고요. 당장 내일 오전에 기자회견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네, 민주당 공천을 둘러싼 논란이 더 커질 것 같은데 친문계와 친명계, 문명 갈등, 명문 갈등 이게 예. 더 커질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좀 예견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당에서 이른바 좀 친명이라고 불리는 인사들이 메시지가 좀 일관된 측면도 있었고요. 네. 당을 위해서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선당후사해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계속해서 나왔거든요. 그리고 당사자인 전현희 전 위원장도 어제 뉴스 공감에 나와서 그 자신도 장관급 기관장을 하는 등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아쉽지만 종로에서 준비한 게 아쉽지만 당의 결정에 따른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도 좀 의외로 비춰지는 측면은 무엇인가 하면 그 이재명 대표를 좀 대선 후보 반열에 올려놓은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네. 임 전 실장에게 공천을 줘야 한다 취지로 좀 말했다. 이렇게 좀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또 중성동 갑에 출마하는 그 국민의힘 윤희숙 후보와 견져도 임 전 실장이 뒤처지지 않는다라는 지표도 있었기 때문에 좀 의외다라는 목소리도 나오는 겁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내 갈등이 절정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비명계 주축으로 집단 탈당이 이뤄질 수 있다 이런 관측도 제기됩니다. 그리고 고민정 최고위원이 최고위원직을 내려놨어요. 네, 오늘 전격 사퇴를 했습니다.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했고요. 지금 위기를 지도부가 책임감을 갖고 치열한 논의를 해서라도 불신을 걷어내고 지금의 갈등 국면을 잠재워야 한다 이런 얘기를 남겼고요. 네. 그러나 자신에게 돌아온 답은 최고위원회에서 물러나라는 답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지금 위기에 직면해 있으니 그 위기는 다름 아닌 불신이다. 그리고 이런 위기는 국회의 마지막 희망을 걸었던 국민들에게 절망으로 다가올 수 있다. 그것이 두렵다. 이런 얘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친문계로서의 좀 그런 것도 느낀 게 아닐까 싶은데요. 예, 맞습니다. 조금 전에 민주당 의원총회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재명 대표는 별다른 얘기가 없었다고 하고요. 홍익표 원내대표가 고민정 최고위원회 복귀를 호소한다라는 내용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관심 지역구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또 성동구를 방문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성동구의 한 북카페에서 기후 미래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이 자리에는 윤희숙 전 의원도 함께했고요. 한 위원장은 윤 후보가 있어서 든든하다 이러면서 상대 후보가 누가 되든 상관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경기도에 출마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오늘 그 동탄 같은 경우에 경기도 동탄 같은 경우에 화성병과 화성을로 지역구가 분구되면 출마를 검토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그 개혁신당이
경기도 의회에서 이 개혁신당 경기 남부 첨단벨트 총선 전략 발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동탄 이 신도시가 평균 연령 34세 전국에서 가장 젊은 선거구다. 뭐 그 가능성이 높다 이러면서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네. 지금 뭐 출마 지역으로 대구 아니면 수도권이 뭐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동탄 같은 경우에는 그 개혁신당 그 당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라고 해요. 그럼 가능성이 있겠네요. 예, 그런 부분이 좀 고려되고 있고 또 인근에서 출마하는 용인갑의 뭐 양향자 의원이나 또 이원욱 의원은 화성을 지역이거든요. 이 두 사람이 같이 해서 남부 벨트를 구성한다 이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기자회견에 그 두 사람이 같이 함께하기도 했습니다. 어디로 결정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맹 기자 수고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